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은 실은 정보가 어떤 사설 업체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지금 오픈되어 있고 대학 정보들이 우리 어디가라고 하는 대입 정보 포털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너 걸로 만드느냐 이 작업이 중요한 거지. 다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조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게 내 얘기라고 안 듣거든요. 직접 시기에 맞춰서 딱딱 짚어주고 근저점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꽤 오랫동안 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1, 2학년 때 선생님이 뭔가 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야자 부충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억울하죠.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직접 찍어서 뭔가를 얘기해줘야지 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시대에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찍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좀 어렵게 여겨지는 그 정보를 좀 쉽게 설명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영상 올리면서 종종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 친한 선생님 한 분 계시면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담당 선생님은 아니지만 나를 그런 선생님처럼 여겨주시면 제가 편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이유로 채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험이죠. 다른 학원이나 사설 입시업체에서 뭐 생기부를 뭐 몇백 건을 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학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의 생기부를 직접 만들고 관찰하고 홀에 대한 것들을 매년 보기 때문에 현직 교사가 20년 이상 입시를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어떤 사설 업체도 현직 교사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쓰는 입시 프로그램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인데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사설 업체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치들이 난다긴다는 사설 업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아까 미미미노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은 제가 봐도 참 재밌습니다. 전달력이 되게 좋습니다. 정보를 저는 현직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거기 되게 재밌게 알려주죠. 종종 보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재밌게 하니까 훅 들어와요. 또 두 가지 제약이 있죠. 첫 번째는 현직 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고요. 나이 이슈가 크죠. 미미미노가 하는 행동과 태도를 이 나이에 제가 하면 추하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정보는 절대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고3 부장을 맡게 되면 우리 아이들만 알아야 될 정보들은 절대 올리지 않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마치 엄청난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것들은 믿을 수 없는 정보죠. 시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공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피해보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려면 먼저 제가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처음에는 내수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소박한 마음으로 구독자 100명만 와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스스로 다짐하기를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자. 이게 누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하나 만들면서 공부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자라는 마음을 하다 보니 지금도 의도는 우리 태성고의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영상을 공유해서 입시에서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얼굴 노출을 꺼리지 않는 이유는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얼굴 공개하는 순간 구독자 수가 다 빠져나간다.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공부합니다. 편집하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약간 서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널의 주 구독자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고요. 또 용인의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여자 학부모님들이 주로 시청을 하고 계시고 있는 슬라이드도 정말 멋없이 올립니다. 그 내용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정보의 탭을 보시는 것 같고 애들 보기엔 좀 재미가 없죠. 항상 영상 올리면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영상을 올렸을 때 이른바 대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층들은 그만큼 공부에 입시에 선생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 못하고 그렇지만 잘하기를 바라 이런 사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들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올리게 되고 우리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 1, 2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되게 적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제 영상을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수험생일 때도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의도입니다. 3월달 성적이 수능까지 된다고 말했을 때는 3월달이 중요하다. 3월달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겨울방학을 진짜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겁박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졸업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3월달 성적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걸 되게 잘한다고 학생들도. 왜냐하면 수시 위주의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은 학교 중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 같은 학교가 아닌 학군지나 말 그대로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시 위주의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총점수가 높게 올라갈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전국에 있는 그 어떤 일반고 대부분 마찬가지일 텐데 3월달에 모의고 성적을 거의 떠나지 못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대의가 결국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정시로 대학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되게 이제 선생님들 뜯어말리는 이유가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모의고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해서 수시에 못 갈 대학을 정시에 뚫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약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20년 넘게 입시를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고2와 고2를 또 구분을 시켜야 돼요. 입시도 바뀌기 때문에 고2는 이제 지금까지 입시 제도의 마지막 3년이라서 그전 3년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처럼 극단적으로 수시 위주의 대학은 수시 준비에 매진해야죠. 수시의 핵심은 생활기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서 학교에 되게 바쁘죠. 이거저거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참여시키고 참여 과정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 작업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학 입장에 놓고 보면 좋은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좋아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도 바뀌는데 그 입시도 바뀐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만 잘해서 뽑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신도 일정한 수 유지해야 됩니다.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신이 그렇게 변별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변별하느냐? 학교 생활로 변별하겠다는 학교 생활을 얼마큼 충실했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수능을 안 보느냐? 수능을 봅니다.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수능은 약간 자격고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수장이 될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내년 4월 말에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이 선도적으로 이미 이제 보여줬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만 잘해서 이제는 대학 오기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1학년들은 좀 미안하지만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엄청 잘하는 것보다 골고루 잘하는 전략을 좀 쓰셔야 되고요. 우리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입시제도의 마지막 해다 보니까 내년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수능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은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지만 내신 관리도 마지막까지 잘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남은 이 상황에서 열심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자기 모집 단위에 맞는 역량들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채우는 작업들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고라서 장점이 크다고 봐요.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최상위권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확실히 공부를 잘 하고요.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여자아이들이 두드러지는 게 맞는데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남자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가 더 잘 돼요. 한번 흐름을 타면 잘 쫓아오고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의리가 더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의 진심을 잘 파악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는 것 같고 가끔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학교에 되게 엉뚱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태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사 입장에서 참 재밌습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서 감사해야 하는 아이들의 그 표정과 눈빛 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긴 한데 아이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지 않나 싶고 강점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에 이루어졌던 학교의 변화 속에서 젊은 선생님들 또 파이트 넘치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 대비해서 뭔가 할 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더 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재밌고 또 그에 따라 피드백도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학교 대비해서 태성과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통증이 낮은 학생들은 약간 기가 죽어 있고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약간 패배의식이 젖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졸업할 때쯤 보면 거의 대부분 진학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그 점수 갖고 진학하거든요. 근데 제 고민은 뭐냐면 그냥 진학할 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력 인구가 줄다 보니까 대학의 정원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죽다 보니 웬만하면 들어는 가는데 그냥 밀려서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지방이든 전문대든 아니면 일본 낮은 학과들 보면 모든 과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몇 과목만 관리를 잘해도 대학 갈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학령부장의 특권으로 이렇게 불러다가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꽤 많이 붙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않거든요. 담임선생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튜브나 채널 통해서 알았을 텐데 아이들은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공부 잘하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수없이 많이 알려는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과목이 필요하지 않고 또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적이 낮으니까 그냥 자포자기를 해요. 하지만 또 대학은 다 지원을 하고 일정한 대학을 붙습니다. 저는 미리 알고 한 과목이라도 두 과목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접 보는 전형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준비 잘해서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독려하는데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방법은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학년부장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학년부장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관심이 있다라는 오해를 하지 마요. 나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다.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결국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일찍 자포자기를 하더라고. 근데 한 명이라도 제 채널이 됐든 저랑 상담을 하든 아니면 담임선생과의 상담을 통하든 아이가 변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채널이고 상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시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 달려온 건 맞는데 입시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할 텐데 대학이 전부인 양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도 충분히 입시하고 상관없이 즐겁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은 선생님이 충분히 할 테니까 고3이 입시를 위한 최전선에 있는 건 맞지만 너무 입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1년 다시 못 돌아올 1년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시에 대한 고민은 저랑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치열하게 하고 아이들 잘 안내하고 지도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3학년을 죽였으면 좋겠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신용만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정말 재밌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못 올 고3의 소중한 순간들을 정말 재밌고 의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모든 학생들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화이팅 하면서 다가올 2026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